천막을 이렇게 치는 이유는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묻어버리듯이 5분 14분의 죽음도 언론 방송이 외면하고 국민의 99%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죽음의 진실과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텐트를 치고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힘든 과정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6월 25일 날 박원순이 동원한 오늘 우리 당에 1억 3천만 원 정도의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봤더니 우리는 470명인 줄 알았더니 570명이더라고요. 용역 깡패들이. 거기다가 서울시 공무원 500명 그리고 2400명의 경찰, 그래 따지니까 35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 당원 200명을 그냥 철거하기 위해서 행정대집행법에도 맞지 않는 영장 청구도 없이, 또 행정대집행법에는 물건 건물에 대한 집행만 하지 사람에 대한 행정대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다친 분이 한 100여 분이 되고 지금 진단서를 끊어오신 분이 80명이나 되는 큰 일방적인 폭행,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3월 10일에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 그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광화문 천막 당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원순 좌파시장은 그러한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인 탄핵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또 좌파들의 점유물로 서던 광화문 광장이 우파의 소위 말하는 보수 우익의 정통성을 가진 우리 공화당이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투쟁을 하고 국민들께 알리는 모습이 그들은 싫은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그 굳은 결의와 또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더욱더 강하게 그들과 투쟁해야 합니다. 좌파 시장이 아무리 광화문 광장이 촛불 혁명 광장으로 미화하고 하려 하더라도 광화문 광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광장이었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그대로 담고 있는 광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문정 대표님 말씀대로 광화문 광장을 차지하는 자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래 삼국지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어릴 때 삼국지를 많이 봤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삼국지에 나오는 조원진은 누구랑 닮았을까? 누구랑 닮은 것 같아요? 조자룡이죠. 조자룡. 칼도 안 꺼내고 흥칼 들고 있는데도 전부 다 벌벌벌 떨잖아요. 우리 홍문정 대표님은 누구랑 닮은 것 같아요? 제갈량이 제갈량. 제갈량. 그래서 이 제갈량과 제갈량의 기계와 지혜와 조자룡의 기계가 합치면은 천하를 평정한다. 그 위에 우리가 모실 분은 억울하게 임기를 덜 못 마치고 권력 찬탈당한 그분을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여기 허평한 대표님은 누군 것 같아? 삼국지에 군인이시니까 장비에 가깝어요. 또 관원장, 뭐 여기 쟁쟁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오늘은 팟캐스트 운영을 마이크를 하나 더 준비해 주셔서 우리 당원분들의 진솔한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또 그 대신에 마이크 주면은 딱 30초 안에 끝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30초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대단히 긴 시간이에요. 질문할 요지만 딱 하고 하면 되는데 뭐 옛날에 저 탕기국 때부터 얘기하면 하세월이니까 딱 하신 말씀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홍문종 대표님 말씀 듣고 이제 여러분들의 우리 당원 동지분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은 우리 당의 지도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시면 말씀 듣고 나중에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 듣고 또 우리가 종합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하실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냥 질문 안 하고 그냥 가만 앉아 계시면 되는가? 내가 보니까 질문 멍석 표는 안 한다고. 그전에는 막 내가 지나가면 막 붙들고 막 할 말이 많던데. 자,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얼른 스타트를 와 끊어야지. 허준 선생님, 지명. 허준 선생님 한마디 먼저 하시고. 자, 허준 선생 TV입니다. 저는 우리 두 대표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것은 주범이 검찰이다, 헌재다 이러는데 저는 생각할 때 언론방송이다. 이 탄핵의 90% 이상이 언론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명도 바뀌었고 하니까 이 유튜브 어떤 활성화 또 이런 방안 그리고 어떤 또 유튜브가 있을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런 것도 좀 마련해 주시고 이 유튜브가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유튜브를 그냥 유튜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MBC, KBS, SBS는 원자폭탄이라면 유튜브는 수소폭탄이다. 그래서 유튜브를 활성화해서 언론방송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5일 날 방송사 신문 기자들 다 왔잖아. 현장 기자들이 다 와서 했는데 그날 낮에부터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 공화당이 폭력을 내둘렀다. 이런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화당만 전부 다 실려 나가죠.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는 우리 공화당 사람들만 다 119 긴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폭력이 뒤집어서 그래서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나쁘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로 자기하고 가까운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특히 YTN 동원해가지고 폭력 사태가 우리 공화당에 의해서 폭력이 벌어졌다. 그런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을 반나절 만에 뒤집어 버린 게 여기 계신 유튜브 선생님들이에요. 유튜브 선생님들이 다 찍어가지고 그 현장 하나하나를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MBC, SBS, KBS 뉴스들이 1%대, 2%대밖에 안 돼요.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유튜브들이 지금 화면들이 돌기 시작해 한 250만 이상이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유튜브 선생님들의 사명감, 애국심, 또 우리 공화당에 대한 애정 이런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다음 총선을 대비해서 사무실이 좁아서 사무실을 확장을 이제 중앙당사를 확장을 하려는데 우리가 6층에 우리 빌딩 사무실에
그 건물 쪽에서 6층을 제발 써달라고 7층 우리 이사 가지 말고 제발 써달라고 하다가 이게 외부에 압력이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7층까지도 이사가 달라. 지금 뭐 건물 안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공화당은 절대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압력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탄압이에요. 사실 야당 탄압인데. 그래서 뭐 그 근방에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공간보다는 한 배 정도로 이렇게 가야 안 되겠느냐. 총선을 대비해서는. 여러분들도 지금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쭉 줄 서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자기 자가적으로 뭐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또 우리 당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이렇게 입당할 사람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공간이 마련되면은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한테도 유튜브 선생님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뉴스룸 비슷한 거 이런 거를 좀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그 유튜브 혁명 시대죠. 사실은 그 KBS, MBC, SBS 이른바 수천억, 수조씩 들여가지고 방송국 세우고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직원들 있고 엄청난 기자재 있고 근데 실질적인 영향력은 유튜브 여러분들을 못 따라가거든요. 지금 뉴스 보는 사람이 있나요? KBS, SBS, 뭐 MBC 이런 거 뉴스 보는 사람 없어요.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잘 아는 거거든요. 그 유튜브를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미방위원장이어서 유튜브 활성화하는 방향 뭐 약간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문재인 정권 하야하면은 그 다음에는 드루킹 때문에라도 감옥에 가셔야 될 거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여간 어쨌든 지금 유튜브조차도 저 이른바 좌빨들이 엄청나게 유튜브를 통해서 일단 기존 방송국들이 그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나 영향력이나 이것이 엄청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 시장을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으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진정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분들을 찾아가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는 사람들에게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분들한테 얘기를 전하면 그 얘기가 계속 리프로덕션 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혁명을 지금 유튜브 혁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혁명은 여러분들이 진실을 통해서 바른 소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국민들의 정직한 목소리를 전달함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이제 유튜브가 기존 우리가 말하는 매스미디어보다 훨씬 더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들의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국민은 진실의 목소리에 정말 귀 기울이려고 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간곡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또 그분들을 찾아감으로 해서 우리가 결국은 보수 우파의 레볼루션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좌파들은 매스미디어를 장악하고 큰 언론사를 장악하고 언론 노조를 장악해서 됐다면 우리 보수 우파의 레볼루션 혁명군은 여러 유튜브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기도 가지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도 열심히 싸매해 주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KBS 문제를 얘기했어요. KBS는 TV당 해가지고 2,500원씩 시청료를 받고 그 시청료가 정기요금하고 그 옛날엔 따로따로 내가 내기 싫으면 안 냈는데 이게 종합고지서 해가지고 같이 나오니까 그 안 내는 절차가 좀 복잡하지만 안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복종하는 것은 KBS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에 벗어나는 그러한 드라마를 한다든지, 지난번에 도울이라는 자가 도발했잖아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의 앞제비고 간첩이다, 국립묘지의 묘도 이장해야 된다, 파내야 된다, 그런 방송을 할 때는 국민이 저항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 불복종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KBS가 청와대에, 저 문재인이 있는 청와대에 공보 역할, 공보 방송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KBS를 장악하고 있는 언노련, 민주노총 산하의 언노련이 KBS의 노조, 성창경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노조 가입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17명을 보직 해임하고 그냥 완전히 일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고 그렇게 탄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이제 KBS의 시청령 거부 운동을 할 때가 됐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하는데, 이제는 대대적인 국민들에 의한 KBS 안보기 운동, 불복종 운동, 시청령 거부 운동,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여줄 때 그 KBS가 똘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지금은 국민들 힘밖에 없어요. 왜? KBS가 드라마도 좌파 드라마를 만들고 또 출연해가지고 우리의 정체성하고 전혀 다른 방송을 하고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KBS 보지 말기, 안보기 운동과 시청료 거부 운동,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이제 불복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우리가 이제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애국국물 단장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도국에 계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공화당으로요, 많은 인재가 영입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요, 아무나 받는 것보다도 우리 대통령님 탄핵당했을 때 같이 탄핵에 찬성을 하거나 동조한 사람도 지금은 많이 미치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양반들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저희들한테 사과 말씀을 한번 듣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오늘이 대한애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든 날이에요, 오늘이. 그리고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창당 준비를 해가지고 8월 30일 날 창당을 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이라는 것은 시민단체하고는 대단히 달라요. 정당은 아무튼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또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한 확신, 그런 것을 중심으로 우리 공화당은 갑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말하는 탄핵 5적, 탄핵 7적, 이 사람들을 제외해놓고는 석고 대제를 해야 되죠. 이현주 의원은 그렇게 지금 생각했더니 탄핵이 잘못됐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요즘 백지영 씨가 하는, 그 전에 유행가 있었잖아요. 총 맞은 것처럼 하는 유행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내가 총 맞았는가 봐. 생각을 못했다든지. 아무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분들이 그 탄핵 당시에 그 사항들을 사죄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의 근본 단초를 우리가 줬다. 거기에서 반성하고 좀 더 열심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끼안아야 돼요. 그 옛날에 했던 발언부터 다 따지고 나면 머리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정당으로서 우리가 제1당 수권 정당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의 흠이 있는 사람들도 다 끼얹는 포용력을 가지자. 단지 하나 그분들이 들어올 때 스르륵 들어오지는 않을 거다. 스르륵 뱀이 들어오듯이 스르륵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단계를 거쳐서 그분들이 입장 표명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런데도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된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와가지고 배가 벗고 얼음물에 들어가가지고 빌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당원들은 포용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는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야 된다. 또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앞으로 우리 공화당을 이끌고 갈 인재들이다. 그래서 그 인재들한테 우리가 좀 더 따뜻한 시선, 따뜻한 말 한마디 그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람이 우리가 2년 반 동안을 이렇게 132차 동안 투쟁했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가 받아주자. 그 대신에 투쟁을 할 때는 강력하게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TV조선 기자가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해요. 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공화당 눈치를 보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살려달라고 그러는 사람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살려달라고 그러는 사람 명단 좀 달라. 그래서 그 명단 주면 니들이 다 죽이려고. 사실은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여러분들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표를 받지 않으면 당선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고매한 뜻을 가지고 있어도 공자님, 예수님, 석가님 뭐 이런 분들이 오셔도 표를 못 받으면 당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서 표가 많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탄핵에 찬성한 것이 역사적으로 심판받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다시는 여의도 땅을 못 밟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한국당 탈당할 때 한국당에 있는 뭐 탄핵한 의원은 얘기하기를, 홍문정이가 탈당하면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 다 나가고 우리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그 지들 말로는 뭐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무슨 진보 보수라고 그래요. 진보 보수 어디다 대고 저 보수를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외연을 확보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보수를 새로 세운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 대통령께서 형 집행정지 할 때 82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저 충청도에 있는 모 이유는 친박이라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사인을 안 했어요. 형 집행정지 청원할 때 사인을 안 했어요. 유튜브인데만 이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왜 사인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자꾸. 근데 하여간 어쨌든 하여간 그래요. 제가 그러면 다른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굉장히 문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김무순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저랑 사실은 우리 장군님 계시지만 군대는 같이 입대한 사람끼리 친하잖아요. 이 김문수, 김무성, 홍준표, 홍문종 이게 다 같은 15대에 입성한 사람들이거든요. 20몇 년 전에 같이 입성했어요. 근데 하나같이 어떻게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하고 중재한다고 그래서 김무성 씨하고 저하고 만났어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좋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좋다. 근데 탄핵한 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거 아니냐. 잘못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도 대통령 잘못 모셔서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국민들한테 석고되지 않은데 당신은 탄핵을 찬성한 사람은 탄핵 잘못했 정말 그때 아까 우리 조은진 대표도 말씀하십니다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으로 내가 그날 총 맞았나 보다. 머리가 뭐 머리 이상이 생겼었나 보다. 아니면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가 보다. 뭐 제가 그랬어요. 초재선 의원들은 저한테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촛불이 무서워요. 촛불에 불타면 어떻게 해요? 한국당도 불타고 우리 지구당도 불타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머리끄댕이 잡혀서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이 끌려다니는 그 꼴을 안 보기 위해서 탄핵했다. 이 말인지 손지 개수작인지 뭐 그런 얘기들 자기들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 양반들이 지금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말하는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들이 그렇게 우기고 지들이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도 정치 생명이 살아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제가 그런 분들한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정리할 것이 많은데 우리 탄핵 문제에 관해서 우리 보수가 탄핵에 찬성하고 대통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일에 대해서 만약에 반성하지 않고 간다면 우리나라 보수는 다 죽는다. 이제 앞으로 보수가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잊어버린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잘못했다 그러면 받아야죠.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와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모 의원 탄핵한 의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두 사람이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탄핵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탄핵을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금 탄핵을 자기는 안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니시는 어른 계시대. 60몇 명. 자기 이름 좀 빼달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자기는 절대 탄핵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안 했다는데 믿을 수는 없고 하여간 어쨌든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으면 우리가 받아야죠. 정치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잘못할 수 있죠. 진짜 석고대죄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하면 우리가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은 이번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이 태극기의 이름으로 우리 공화당의 이름으로 분명히 처단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보수라는 이름을 쓰고 이 땅에서 정치하게 만들어서는 이 땅의 보수의 미래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가 혼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점점 21대 선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가 잘못했다고 이제 죽기 싫으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기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내가 뭘 잘못했냐 하는 사람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처단해야 되고 우리 공화당의 이름으로 다시는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못하고 다시는 보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정치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용감하다. 그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김은총입니다. 이번 10월에 그 두 당대표님께서 미국에 가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왕 가시는 거 작년에도 조 대표님께서 갔다 오시고 많이 효과를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미 동맹이 굳건해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그러면은 10월에 가셔서 제 소망은 트럼프 대통령을 꼭 두 분이 만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싸워도 저 박원순이가 우리를 괴롭혀도 야 우리를 돕는 이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돕는 트럼프가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확실하게 그분들 좀 만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이미 드렸잖아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미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 얘기했어요. 우리 공화당이 하는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귀를 기울여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 정부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사람들하고 한편이에요. 우리 공화당은 우리 국민들과 한편이고, 우리 공화당은 트럼프 한미 중일 한미일 관계, 한미일 공조를 우리가 주장하는 당이고,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0월달에 가서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미국의 선거도 있고, 또 미국의 공식적인 대통령이 이 지금 현 대통령을 제껴두고 우리를 만나고 얼마나 쉽겠습니까마는 관례상 그게 이제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걸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인데, 하여간 어쨌든 또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어려울런지는 모르겠으나,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연락 관계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더 우리가 만나고, 트럼프에게 우리의 의견이 확실하게 전달된다는 나름대로 저희 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때 이제 10월 달쯤에서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 오셨을 때 팍스 뉴스의 주 메인 그 기자죠. 그 메인 기자를 켈빈 코크라고 만나고, 또 워싱턴 타임즈의 톰 홀스라고 만났어요. 1시간씩 얘기를 했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모여 있는 소위 말하는 출입 기자실에 가서 1시간씩 대담을 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내가 그날 백악관 출입 기자 3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3분한테 충분하게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 앞으로 우리가 이 반미주의자들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또 김정은의 지금 북핵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또 미국이 잘 이해를 못하는 한국의 민주노총에 장악되어 있는 언론과 방송, 이것은 미국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 안에 제가 그 기자들하고 대담했던 그 내용들이 자막을 달아서, 소리가 적게 나오고 자막을 달아서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백악관 출입기자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충분하게 들을 수가 있고, 그분들이 또 어떤 질문을 우리한테 했는가, 제가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을 여기서 얘기했을 때 아주 놀랍다,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백악관에 출입 기자들이 많지만은 대표적인 팍스뉴스는 미국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미국의 시청률 1위. 그리고 그분이 이번에 와서 판문점까지 같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홍보가 되면은 우리가 10월 달에 미국과 오는 길에 동경까지 한번 들러서 작년에 제가 10월 1일 날 가서 6일 날 왔는데, 이번에는 토요일 집회 마치고 5월 29일인가요? 9월 29일인가? 토요일 집회 마치고 밤 비행기 타고 갔다가 다음 토요일 날 아침 새벽 비행기로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가서도 NSC나 국무성, 또 싱크탱크, 또 국무성 출입기자들 다 만나고 왔는데, 이번에는 또 미국 통이시잖아요. 우리 홍문정 대표님 모시고 미국 가서 좀 더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대박. 마이크 좀 들어주세요. 이름도 다들 잘 지어. 원진짱, 대박, 천군만만, 허준선생, 까치방송.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뉴스 TV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지로부 우리
두 공동대표님과 지도부께 질문보다는 우리 광화문 광장에 나와 계신 동시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시청하시는 동시분들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썩어 빠진 정치적 패류를 저지른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동하지 않는 비겁한 위상 우파, 교활하기 짝이 없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위장 우파이며 행동하지 않는 우파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 민초들이 모여서 만든 행동하는 공대 유일무이 우파 정당입니다. 하지만 동시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행동하는 우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화당 아직 행동하는 우파라고 자신있게 말하기엔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2030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 30만 집회 참석. 여러분,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은 조금 더 시일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30만 집회 참석은 언제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번 돌아오는 집회에도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시는 동시 여러분들과 각 유튜브 방송 선생님들과 각 유튜브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께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제 방송에서 얼마 전 이번 주 집회 대표님께서 걸을 수 있는 사람 모두 나와라 이런 말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매월 첫째 주만큼은 우리가 꼭 모입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장사를 해서 못 가요, 가게를 비우고는 못 가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몇몇 계셨습니다. 여러분, 매월 첫째 주만큼은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매월 첫째 주만큼은 특히 지금까지 집회 참석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월 첫째 주만큼은 서울역으로 다들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구호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역 깡패대장 박원순을 즉각 수사하라! 죄 없는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다음에 연단에 한번 세워야 되겠다. 오늘 제가 사실은 5,000원짜리 칼국수 집이 되게 잘하는 집이 있어서 우리 동지들하고 유튜브 선생님들하고 같이 먹고 오는데 우리 방금 대박 그 뉴스 TV에서 전화를 바꿔주더라고요. 미국이라 하면서 전화 바꾸는데 그분이 전화 받자마자 이렇게 오늘 아마 유튜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막 우시는 거야. 미국에서 플로리다인가? 그쪽 계신 분인데 아무튼 미국 우리 교포들이 적극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고 이렇게 끝까지 용기 잃지 말고 싸워달라 그러면서 이제 막 우시더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 유튜브 보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에 대해서 이제 2년이 가까이 돼 가잖아요. 또 132차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이거 끝이 없이 이제 신뢰가 쌓였다 이렇게 보고 그 신뢰에 우리가 실망드리지 않도록 조금 더 겸손하고 우리 동지들끼리는 이렇게 좀 화가 나도 서로 화내시면 안 돼요. 동지들끼리는 여기 나온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쏟아지는 나무 더미에 그 떨어져서 다친던데도
아프다 소리 한 번 안 하고 지금 80명이 진단서를 끊었는데도 저한테 내가 아파서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동지들의 의지가 강하니까 동지들을 보면은 99점 주셔야 돼. 99점 1점이야 뭐 나중에 주더라도 99점 줘가지고 동지들끼리 다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태우 사무총장이 맨날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이 태극기 집회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132차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우리 애국 국민들의 의견을 서울역 광장에서 광화문에서 우리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또 이 세계 방방곡곡에 전하고 있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아주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조원진 대표를 비롯해서 그동안 거의 3년 가까이 우리 광화문을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지금쯤 보수파가 다 괴멸돼 가지고 저 김정은 밑에 살든지 아니면 좌빨 밑에서 공산화된 나라에서 살든지 그랬을 텐데 하는 그런 정말 오싹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서울역에서 모이면 그냥 최고로 안 모이면 10,000명이고 많이 모이면 한 50,000명. 전번에 3일절 날 보니까 한 30만 명 모인 것 같던데요. 근데 제가 농담 삼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나오시잖아요. 열심히 나오시고 여러분들 덕분에 텐트도 박원순도 문재인도 다 겁먹고 있고, 또 우리의 의견이 이제는 뭐 오늘 보니까 TV조선에서 특별히 거의 한 30분 정도를 할애해가지고 우리 텐트에 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꼭 모시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말이죠, 우리 이 10,000명이 우리 5천만 국민에게 전달되는 게 한 달도 안 걸려요. 10,000명이 다음 달이면 다음 주면 20,000명이잖아요. 40,000명이잖아요. 80,000명이잖아요. 160,000명이잖아요. 골치 아파요. 금방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여러분들의 뜻을 알게 된다니까. 우리 계속 얘기합니다만 2017년 3월 10일 저도 뭐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전 국회의원인데도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엔 다 알 텐데 왜 모르냐, 몰라요. 우리 서울역에서 그렇게 우리 애국 국민들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 저 보수 위기 뭉쳐서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 데리고 나와야 돼요. 한번 나와봐야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애타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정말 태극기를 흔들고 있구나. 그래야 그 사람이 감동받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우리 의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제가 한국당에 있으니까 혹시 제 눈에 띌까봐 원래 숨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뭐 만나서 우리가 그야말 맞다나 저 부자 상봉한 것처럼 이렇게 막 기쁘고 서로. 전번에 저희 고문단들 버스 하나 다 오신가 보셨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서부터 우리가 전력 전술, 저한테 무슨 제갈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무총장 할 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딱 다음에 데리고 나올 사람 이름을 딱 적어두세요. 그게 아들이어도 좋고 딸이어도 좋고 며느리여도 좋고. 전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우리 저 공화당 그 입당원서 쓰면서 몰래 쓰신다고. 왜 몰래 쓰시냐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우리 며느리 얘네들이 나 여기 나가는 거 싫어한다고. 그 싫어 나가면 주리를 드세요. 이놈아, 네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뼈 빠지게 일한 게 어떤 것이고 내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우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솔직히 저희 와이프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이제 다 늙어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무슨 생고생을 하려고 지금 거기 나가냐. 근데 지금 뭐 누구보다도 열심히 뭐 어디 나가서 웃지 마라, 뭐 어디 가서 뭐 하지 마라, 걸을 때 똑바로 걸어라, 뭐 좀 해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다 한 사람이라도 관심 가지고 우리가 정말 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슨 광신도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이거 안 하면 무슨 큰 나한테 무슨 나라 걱정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미래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나라를 우리가 이 좌빨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 후손한테 물려줄 수 없다는 여러분들의 정말 그 마음. 이제는 광화문 전체를 뒤엎었어요. 이제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당연히 내 편이겠지, 당연히 나랑 생각을 똑같이 하겠지 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생각 다를 수가 있어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 둘 참석하기 시작하면 여기 100만도 모이고 대한민국 우리 태국기 국민들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파이팅 합시다. 젖 먹던 힘까지 냅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신재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우리 행진할 때 행진하는 목적이 우리의 의지도 내보일 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앞뒤 차간격이 너무 가까운데 앞뒤가 틀려요, 노래가. 그러면 이쪽에서는 구호하고 이쪽에서는 노래 틀고 그러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획일적으로 해가지고 통일되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말은 한번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거 우리 기술적으로 막 맞춰가지고 해봤는데 그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대단히 어려워. 그래서 한 번 더 기술적으로 한 번 더 맞춰볼게요. 왜냐하면은 목소리가 쫙 이렇게 한 목에 같은 목소리 나가면은 웅장하고 이렇잖아요. 요즘은 이제 숫자가 많아지시니까 길로 자꾸 나오셔요. 길로. 왜 더우니까 길에는 좀 그늘도 있고 하니까 길로 막 나오시더라고. 물론 힘드셔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행진하는 게 한 1시간 하거든요. 뭐 기다리고 해도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하니까 가능하면은 행진 대열을 맞추고, 그 다음에 가로 현수막은 가능하면 줄여야 됩니다. 이게 가로 현수막이고 이게 깃발 현수막이죠. 깃발 도는 거. 가로 현수막 하나에 처음에 하나 써가지고 5m 띄우고 또 하나 쓰고 5m 띄우고 이럴 때는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그런데 다른 단체 좀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수막 수를 가로 현수막보다는 드는 현수막, 드는 깃발 이것이 좋다. 왜냐면 가로 현수막으로 밀리면은 이게 더울 때는요, 본인은 현수막 하나를 들었다 생각하지만 그 밀리는 간격이 대단히 많이 밀립니다. 우리가 지금 평균 시청에 도착하면은 서울역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그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중간에 밀리기 시작하면은 여름에는 대단히 힘드니까 가능하면은 가로 현수막보다는 드는 현수막으로 해서 간격을 좁혀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이제 태극기 우리 본부장 집회본부장이 박태우 최고께서 맡으셨으니까 박태우 최고께서 한번 이 문제를 잘 협의를 하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웅장하게 탁탁 나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화당의 태극기 집회가 천만인문제석방본부하고 주최 주관을 하는데 다양성도 되게 좋습니다. 사실은 현수막 내용도 다 다르고 옷 색깔도 다 다르고 그러고 뭐 다 다른데 거기에서 하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구출 또 박근혜 대통령 구출 이런 구호는 아주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화국의
공화당의 열정적인 우리 동지님과 그리고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앞에 모델의 지도부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스스로 자축하는 박수를 한번 칩시다. 저는 이 시간에 박원순 시장께 꼭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에 그 인력 동원하여 우리 애국 동지들의 큰 상처를 입힌 그 부분이 이젠 전 매스컴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모기장 속에 들어있으면서 설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에 그 위에 나무 천막을 부셔뜨리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설마 혹시라도 이렇게 될 때는 우리 발을 들어서 그때 눕자. 누워서 발로 막아버리자. 머리 다치면 안 되니까. 우리 그렇게 하고 앉아있을 때 그 뚜꺼비 같은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우리를 잡으면 꼭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만 했지 그 용력이 우리가 앉아있는 그 밑에 판때기를 들어서 밑으로 떨어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다 묶고 또 바닥까지 모기장으로 똘똘 묶으라고 하니까 이거를 밑에서 판때기를 들어버리니 쭈르르 하고 싹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엉덩방아를 쪄서 팍 떨어지는데 진짜 모기장은 미끄러워서 그냥 쭈르르 떨어져서 그때는 아픈 줄도 몰랐어요. 아직 진단서 떼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 천막 당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광화문으로 나와 싸우느라고 진단 받을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뭐 4, 50명, 7, 80명 아닙니다. 그날 텐트 안에 있던 여성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진단서 때려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아무리 가면을 쓰고 매스컴에 나와서 본질은 감춰두고 무조건 우리 공화당이 불법 텐트만 치는 것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위선 이젠 요번 두 번째 제가 계고장이 두 번째 온 줄을 알고 있습니다. 2차 계고장이 좋습니다. 박원순 시장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대한애국당은 절대 우리 공화당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이 제2의 유관순이 되어서 목숨을 내놓은 동지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박원순 시장 너무 머리가 나빠요. 저 나무판에 물을 주어놓으니 거기에 썩은 이물질이 바닥에 지금 나와가지고 지나는 사람마다 한마디 합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이물질이 나와서 바닥이 지금 아주 흉악게 되고 있어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여기가 공화당 광화문 광장입니다. 그런데 광장을 지금 숲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바닥은 썩은 이물질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너무 머리가 나쁩니다. 그러나 이번에 계고장 2차를 보내고 3차 보내고 그 다음에 용원을 동원해서 오십시오. 이번에는 지금 택시기사님이 50%는 다 우리가 홍보가 됐어요. 그런데 3차 용역 동원해서 올 때는 이젠 전국 전 세계에서 박원순의 인간성, 악질적인 부분, 이중적인 인간미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서울시의 재정의 모든 부분, 서울시에 나와 있는 30분이 지났어요. 빨리 끝낼게요.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하나? 모든 거를 감사까지 다 들어갈 겁니다. 박원순 시장 깊이 생각하시고 본질을 왜곡하지 마세요. 우리는 3월 10일 돌아가신 우리 열사님 5분의 진상규명과 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광화문에 나왔지, 불법 텐트를 우리는 불합리적으로 텐트 치러 나온 허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에 알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TV가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조작돼서 나가는 걸 우리 전국의 국민들이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TV만 보고 계신 분 연속국 자녀에게 보여드리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우리나라 애국 열사는 나쁜 사람, 인상도 아주 더러운 사람으로 출연을 시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민군 간첩들의 역할은요,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잘생긴 사람으로 대역을 만들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내리 속에 역사를 왜곡되게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극에는 부자는 아주 못된 인간들만 다 부자가 된 거 알아요. 그 사람들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만든 사람이 대한민국의 부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사고를 넣어주니까 TV 연속극 보지 마시고 전 세계의 전국에 계신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민 떠나시는 우리 동지들 떠나지 마시고 우리 공화당에 공화당 TV가 설립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을 보내주시어서 정상적인 보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그 동지들 대단하시죠? 이? 야, 참. 그 다음에 어느 분 받으실랍니까? 저 뒤에 먼저 하시죠. 저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두 대표님께서 저 미국에 가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10월 달이라 그랬나요? 9월 달이라 그랬나요? 근데 그때까지 대통령께서 안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다음 달이면 나오실 것 같은데요. 그럼 대통령님께서 나오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모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한번 좀 희망적인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다음 달쯤 되면 막 나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 예측을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동지들한테 너무 앞선 기대라든지 이런 걸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도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8월 달까지는 대법원 판결은 지금 25년 6년 나와 있는 대법원 판결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8월 달까지. 그러면 이제 이 문재인 쪽에서 지금 대단히 고민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대통령께서 우선은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이 뭐 홍문정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내용을 압니다. 어느 정도로 아프신지 뭐 앉아 계시기 힘들 정도로 아프신데, 아무튼 신병 치료를 위해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제 석방이 되시는데 나름대로 추측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8월 달에는, 늦어도 8월 달에는 신병 치료차는 나오셔야 된다 라는 것이 우리 지도부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또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면은 우리 여기는,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우리 공화당 1호 당원으로 모시고 우리는 제1당 수권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 아니냐. 그래서 우리 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은 그 몸집이 훨씬 더 커지겠죠. 커지는데 이제 4개월 됐네요. 3월 1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3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4개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홍문종 대표님도 오셔서 또 수차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무튼 홍문종 대표님하고 저하고 투탑으로 해서 제1당 그 다음에 수권정당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갖춰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일) 동안 계속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스님은. 그런데 목욕은 좀 하세요? 네, 화장실 가서 매일 헹궈집 샤워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저기 동지님들 쩌렁쩌렁한 목소리 들으니까 우리 참 대단하시구나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은 제가 60일 동안 있으면서 민노총 회원들이 지난번에 4만 명이 와서 또 시위한 것, 그중에 주요 구호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상대가 지금 국민들과 저희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종북주사파인지 공산당 간첩인지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이 사회주의를 해서 사회복지를 늘리자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김정일에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친다는 것인지 모르는 국민들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우리가 많습니다.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제 10년 전에, 약 10여 년 전에 조국 씨와 오연호 씨가 집권 플랜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오늘의 상황이 미리 예언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그 집권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와 이제 어떤 그런 것을 많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김무성 씨가 우리 진보 우파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공화당에서는 제가 들은 거로는 대표님과 여러 지도자님들이 듣기로는 우리는 서민정당이다. 또한 우리 이번에 6월 25일 날 참가하셨던 많은 동지님들께서도 다 민초 서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날 당일날 진단서 끊는 과정에서도 일시불로 지불하신 분이 얼마 없으시고 다 할부로서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은행에서 일시불 내고 그래서 어느 은행 직원이 우리 공화당 참 동지님들의 눈물겨운 그런 전투를 은행에서 다 일시불 해서 이제 나눠서 내는 것이지 병원에는 일시불로 지불이 되니까요. 국민은행 직원이 그것을 알고 참 화장실 가서 몰래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 지금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지금 존재하는 것은 대표님과 지도부의 그야말로 스마트하고 결단이 있는 결단력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노총마저도 우리 편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영세 상인이고 또 많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우리 품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가, 이런 의원님들의 앞으로 이제 많은 인재들이 또 들어오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지금까지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종북행위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것을 갖다가 또 떠나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서민의 고통, 민초의 고통을 어떻게 끌어안고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안도 자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촛불을 들고 나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안타까운 것이요. 그 앞에 서 있는 뭐 정교조나 민노총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사람들은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확신범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촛불을 꺾어버리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맞다, 이건 촛불 구태타다, 그 다음에 이 광기의 정치고 이거는 정권 탈취다, 이렇게 지금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전에 우리 좌승희 교수님께서 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마을 운동의 의미가 뭔가 그 말씀 하시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 5,000년의 그 가난함을 이기고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경제 대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속이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입에 빵 들어가고 떡 들어가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 돈이 철철 넘치고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놈은 무조건 가짜예요. 새마을운동,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새마을운동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짜로 뭘 나눠준다는 게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고요. 나도 일을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분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당장 내일 모레 투표를 해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맨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바마가 그 돈 나눠주는 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문제가 있고, 미국이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결국은 민주당에서 돈 나눠주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부자들한테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돈 나눠주자. 결국은 돈 나눠줘가지고 생긴 게 뭐냐, 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소수민족들, 예를 들면 블랙이 됐건 히스패닉이 됐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어렵게, 왜냐하면 일 안 하고 자꾸 소셜 시큐리티라고 해서 돈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일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제발로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아까 또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서 부자가 된 거지 남이든 도둑질해서 잘 산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좌파들은 뭐라고 자꾸 선전을 하냐면, 저 자식이 내가 먹을 걸 뺏어가가지고 저놈이 잘 된 거다. 자기는 펑펑 퍼져 자고 자기는 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할 때, 이 사람은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고 밤새 일하고 밤새 공부하고 밤새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 그 위치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하고 열심히 노는 사람하고 다 똑같이 해주겠다? 이 사회주의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많은 실험을 했는데 다 모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다 망가졌단 말이죠. 지금 요 근래 일어나는 거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수백만 명이 해외로 이민 가고 나라가 완전히 북부가 거덜나고 말이죠. 마두로인가 뭔가 하는 그 아저씨가. 그런데도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브라질의 룰라나 이런 사람들 말이죠. 완전히 좌익으로 세상이 다 망했는데 투표하면 아직도 당선이 돼. 왜? 저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가만히 놀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뭐 먹을 거 주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고, 국민들을 그렇게 만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좌익, 사회주의자, 인민민주주의, 뭐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요즘은 말이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이놈들이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다 사회주의자죠. 아니 저희가 대한민국의 같은 국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반도에서 같이 숨쉬고 살아가는데 더 웬만하면 그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암약한 거죠. 남노당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판사도 만들고 우리 뭐 연구회 같은 판사도 만들고 또 뭐 우리 저 교수도 만들고 저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만들고 국회도 침투시키고 이석기 같은 놈 국회 왔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을 자기들이 여태까지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민중민주주의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유토피아라는 건 뭡니까? 낙원이라는 건데 낙원이란 유토피아라는 얘기는 낙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인간 사회에서 낙원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 지구상의 낙원이 됐습니까? 북한하고 똑같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뭐냐? 공산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소수의 몇 놈 외에는 다 배골기는 나라가 되는 거죠.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그걸 원하느냐? 자기들의 권력이 영원하니까. 김정은이 3대 세습을 헤쳐먹고 있잖아요. 에? 그런 나라를 지금 우리가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면 뭐냐? 아니 지금 청와대에 있는 애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3만 달러인데 앞으로 2만 달러로 떨어져도 좋다. 사회주의 국가면 된다면 2만 달러로 떨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거기 뭐 이해찬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앞으로 평생 우리 좌익세력들이 시뻘건 적죽한 놈들이 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국민을 무지몽매하게 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마치 천국이 올 것처럼 지상 천국이 올 것처럼 그러나 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일 안 하고 지상 천국이 옵니까? 어떻게 우리가 땀 흘려서 광화문 광장을 안 지키고 민주주의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내고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감명받게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우리와 같이 손에 손잡고 민주의 광장에 나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한미 공조를 위해서 같이 목소리를 높일 때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냥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문제점이 뭐냐? 그럴듯해요. 들으면 정말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거짓말이거든요.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나라를 말아먹게 되고 우리는 다 말하자면 인민민주주의, 프로레타 민주주의, 김정은이 다 여러분 북한의 노예처럼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뭐 저희가 정말 그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저희가 막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놈들은 결국은 김정은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 연방제통일이니 뭐 고려제통일이니 뭐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인데 그렇게 통일이 되면 자기들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 생각에 젖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여러분 박헌영이라고 아시잖아요. 남로당 괴물, 괴수, 두목 거기 가가지고 다 처형됐잖아요. 택도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김정은한테 바치면 여기 지금 남로당이나 여기 지금 시뻘고 죽죽한 사람들이 잘 살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국민을 계속 호도하고 국민을 계속 속여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려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실제로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70년 동안 계속 벌여온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김원봉 이런 걸 어떻게 하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대 들어오는 것도 지금 안문 뒷문 다 열어놓고 말이죠. 말이 됩니까? 국방부 장관 총살감이에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정말 목숨을 바친다는 각오로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이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8분 하셨어요. 너무 길어. 좀 짧게 하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무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빨간 나라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서민 우파 정당이 싸우는 겁니다. 그 서민 우파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우리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얘기를 하면은 실천하고 투쟁하고 행동하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2년 이상 2년 반 동안 투쟁하면서 그게 이제 몸에 배긴 거예요. 저 상대가
민주노총이 울산에서 민주노총이 모여가 데모를 하는데 우리 공화당이 거기에 가자, 민주노총을 깨우러 가자 할 정도의 이 자신감이 생긴 건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투쟁력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가고자 했던 소위 말하는 어려운 분들을 대변하고, 먹기 살기 힘든 분들을 대변하고, 또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서민 하지만 우리 이제 우리 공화당을 보면 중산층과 서민 이 분들이 되게 많다고요. 자영업자도 많고. 자, 이분들의 힘이 대단히 큰 거예요, 사실은. 전체로 따지면은 전체 국민의 소위 말하는 정치 지도자, 지식인, 뭐 교수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혹은 우리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반열을 빼고 나면은 대부분 다 중산층과 서민인데, 중산층과 서민이 일으키는 나라를 못한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은 이제 정치 몰입애들, 정치꾼들, 또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산업화에 의해서 혜택본 40년, 50년, 아버지 때부터 아들 때까지, 손자 때까지 혜택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서민과 중산층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좌파들이 정권을 잡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정치인들, 우리가 기대했던 가진자들, 우리가 기대했던 소위 말하는 지도층들이 우리 국민들을 배신했는 상태에서 우리 공화당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그냥 침묵하는 서민, 침묵하는 중산층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따지고, 또 국가가 위험할 때 태극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집합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대한애국당이었고 우리 공화당이다. 이 계층이 바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보수의 그 병폐를 깨부시는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의 보수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속이고, 자기들의 뭔가를 위해서 계속 국민을 속여왔어요. 지금 몇십 년 동안 국민들 속았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모셔놓고도 그들의 이익 때문에 등에다 칼 꽂고 배신하고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후에 그렇게 보수들은 국민을 속이면은, 보수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면은 국민들 그래 속아줬어요. 이번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우리 공화당이 거기에 맞는 정책을 통하고 거기에 맞는 국민들과의 호흡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그것은 희생이 따라야 된다. 그것은 개혁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 그 희생이 아마도 저는 기존의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 그러면서도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정당 개혁과 국회 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정말 잘못됐고 힘든 과정이지만은 이 탄핵의 힘든 과정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의 말씀을 더 듣고 9시 반 정도에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도부에서 마이크 좀 더 붙여봐, 맞죠? 예. 지도부에서 발언을 해주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딴 게 아니고 수많은 당원님들이 저의 건강에 대해서 전화로 다 참 수없이 전화를 주시고 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10월 달에 두 분이 미국을 가신다고 했는데, 저는 인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03년부터 그러니까 또 인권단체가 2003년에 들어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2003년에 얼지로 6가 장춘동가는 거기에 한옥 2층에다가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때 제가 어버이연합회에 있으면서 거기 가서 인권에 대해서 김대중 인권에 대해서 왜 공격을 안 하느냐 하면서 1년 내내 거기 가서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권단체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구청마다 동대문, 종로, 명동 할 거 없이, 강남 할 거 없이 그 인권단체들이 사무실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 지금 문재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문재인의 인권은 이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방송이나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외국인 인권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외국 기자가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집회할 적에 내가 오는 거를 못 봤어요. 왔는지는 모르지만 오는 거를 못 봤어요. 그러면 문재인이가 인권 탄압을 얼마나 했는지 그거를 좀 미국에 가서 전해가지고 미국 정부나 또 우리 정부나 지금 문재인 정부나 김정은 정부가 얼마나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그 유엔에다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자꾸만 지도부 두 분이서 국회의원을 해준 분인데 지금 나머지 보수로 하는데 우리 공화당 빼고는 우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5당은 아무런 비전이 없습니다. 국가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당연을 할 수가 없어요. 잡배들 집합소지, 거기는 정치 집합소가 아닙니다. 왜냐? 국가 비전이 없는 당이에요. 그런 당이 어떻게 우파라고, 자꾸 우파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우파는 그냥 무조건 하고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의원님들이 자꾸만 우파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파는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그걸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감금, 인신 감금 자체가 인권 탄압입니다. 그리고 아주 치졸한 정치 보복이에요. 제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을 시키고, 또 그 구속 현장을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덮어씌우고, 결국은 그게 아무런 죄가 없듯이 나타나고, 이것이 인권 탄압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가 있는 나라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좌파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헌법에다가 촛불혁명을 집어넣으면은 그 혁명의 적폐 대상자들은 전부 다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들을 촛불혁명을 인정하면은 그 촛불혁명에 의해서 적폐를 지금 지목되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사람들, 태극기를 들고 저 혁명 세력이라 하는 쿠데타 세력한테 저항하는 사람들은 전부 역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자기들은 촛불혁명을 했다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다음에 역사는 뭐라고 해줬습니까? 저들을 혁명 세력으로 잡아요. 우리는 반혁명 세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아직 대통령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죄 없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아는데 저 촛불 쿠데타 세력을 어떻게 혁명 세력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 관점이 자유한국당하고 우리 공화당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고 끝이 나더라도 우리 후대의 역사가 이 촛불 쿠데타 세력을 촛불 혁명 세력으로 볼 거냐,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으로 볼 거냐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촛불 혁명 세력으로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반역 세력이고 이승만 대통령도 반역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들 말대로 미국의 앞잡이가 되고 그들 말대로 5.16 혁명이 아닌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한 반역 세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하고 가지 않으면은 자꾸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혼돈이.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는 인권 탄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들은 촛불 혁명의 과업 완수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짓들을 하는데 그들은 우리는 촛불 혁명의 주체 세력이고 우리는 그 촛불 혁명의 과업 완수를 하고 있는 세력이다 해서 우리가 말하는 붉은 적폐를 그들은 혁명 과업 완수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촛불 지금 우리 광화문에 와서 투쟁하는 것도 세종대왕 동상을 옮기고 지금 저 보십시오. 저게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탑이라고 보입니까? 저게 촛불 쿠데타 탑입니다. 저 탑이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동상을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촛불 혁명탑을 만들겠다는 게 박원순의 생각이에요. 아니 이것을 어떻게 이 광화문 서울 우리의 수도 서울의 광화문 광장의 촛불 혁명 광장으로 만드는데 우파가 그냥 보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끝까지 저항해야 되지. 여기서 끊기면요 우리의 우파의 역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70년의 역사는 좌익의 역사 좌파의 역사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만 구출한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통진당 해산하고 민노총 억압하고 정교조 원외노조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우파의 중심에 있었던 체제와의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김정은 레짐 체인지 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있고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은 지금 보니까 저 좌파들하고 엄청난 공산주의자들 민중민주주의자들하고 엄청난 싸움을 하신 거죠. 청와대에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통성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러니까 헌법에다가 촛불혁명을 넣고 이 수도 광화문 광장을 촛불혁명 광장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촛불혁명을 정당화시키려는 거다. 이 싸움에서는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한 분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예? 그만하자고. 그래. 윤채원 씨. 안녕하세요. 우리공화당 청년당원 윤채원입니다. 사실 제가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질문을 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때는 핸드폰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공상 그리기 대회에서 영상통화하는 핸드폰으로 영상통화하는 걸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제가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거의 30년 전이에요. 20년, 거의 20년, 25년, 30년 전. 근데 그 30년 만에 정말 빠르게 산업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뭔가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뭔가 거기에 더 다가가는데 빠르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고 지금 헤쳐나가야 될 문제점들이 많지만 저는 두 대표님께서 좀 청년들에 대해서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뭔가 그래도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앞으로의 청년들이 더군다나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정치인들에게만 정치를 맡겨서는 안 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뭔가 새로운 정치 개혁을 해나가는데 우리 두 대표님께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자세하게는 아니라도 조금 맛보기만이라도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이른
질문일 수는 있지만 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요청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공화당은 젊은 인재들을 국회로 모시고 가겠다. 그것은 지금의 기존 정치인을 가지고는 정치개혁, 정당개혁, 국회개혁은 힘듭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러한 목표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인재 영입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30대, 40대를 위주로 한 그러한 정당의 구성을 가져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선배님들, 저보다 선배님들, 우리 60대, 70대 선배님들이 공화당의 기틀을 만든 거예요. 이 정말 전 세계 한 번도 없는 이 민초의 정당, 자생자립한 정당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제 그 기반을 바탕으로 젊은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과감하게 정치로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20년, 30년 우리 공화당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홍문종 대표나 저나 우리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집회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 보면 눈여겨 본다고요. 그리고 한 번씩 올라가서 연단에 서서 한번 연설해봐라, 이런 시험을 던져보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우리 집회에 나오는 젊은이들이 대단히 똑똑합니다. 자기의 의사전달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 공화당에 희망이 있다.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 추세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고통스럽게 힘들게 이 민초정당을 만들었지만은 이제는 우리 30, 4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을 대거 영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셔야 되니까 좌빨들이 말하는 세상은요, 저 문재인 대통령 가만 보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된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좌빨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일종의 보석품에 불과한 것이죠.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위대한 미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독창력과 창의력, 젊은 사람들의 독창력과 창의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제가 메이플라워 얘기도 했죠. 영국에서 130, 4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미국에 왔어요. 오다가 중간에 70명이 죽었습니다. 와서 한 겨울을 지내고 또 반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위대한 미국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미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독창력과 창의력을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가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사회, 제가 정치를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 공화당이 생각하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독창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걸 마음껏 기여할 수 있는 세상,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사람밖에 없는데 무슨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고 공화당 대표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정치는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고 그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고,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공화당이 젊은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여러분의 독창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에도 마련하겠습니다. 산업계에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신나게 자기가 가진 모든 탤런트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정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운 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지사항 좀 드리면은 내일은 5시에 지도부 회의가 있고요. 6시에 기자회견, 그 다음에 태극기 수올레를 마치고 8시에 팟캐스트를 합니다. 내일도 우리 당원 동기들과의 간담회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내일은 두 대표는 빠지고 우리 당의 지도부들이 앉아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들 일어나십시오. 광화문 광장이 떠나가듯이 큰 소리로 우리의 노래를 부릅시다. 넋이라도 잊고 이를 향한 일편 단심이야 다시 줄이 있으랴 다시 밭길로 가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다시 밭길로 가자 봄이 가을 아래 서자
즉각 복귀. 자파 척결 박원순 처단